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진행은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린 다음에 수급 쪽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쪽 조금 중장기 파동이랑 단기 파동해서 지금 현재 증시가 조금 어디까지일까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원이나 WTI 뭐 선물, 뭐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정도 금리들 조금 현재 지금 주요 다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신용잔고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되면 뭐 코스피나 S&P 쪽 관련돼서 밸류에이션 지표도 다시 한번 조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일 원래 이렇게 빨간색 탭하고 파란색 탭들 격일로 설명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하락 추세가 더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개별적인 종목보다는 조금 지수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바로 일단 마감 시황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한 1%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도 한 0.7%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조금 장초에 하락을 했다가 장중반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그 모습이 거의 프로그램 매도랑 비슷했었습니다. 이 파란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매도 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방향성이 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의 하락은 거의 이제 프로그램 매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조금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베이시스를 보시면,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베이시스가 계속 한 0.3 정도를 초과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프로그램 매도가 일단 계속 있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베이시스 갭은 0.7이기 때문에 뭐 내일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공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또 미국이 오늘 이제 저녁 만약에 또 급락을 한다고 하면 또다시 프로그램 매도는 일단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유의는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 200이 이제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이론가가 이제 419.22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3월 둘째 주에 이제 코스피 200 주식을 살 수 있는 이제 선물 가격이 418.5기 때문에 조금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싼 현물을 사고 그러니까 싼 선물을 사고 비싼 현물을 파는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하는 게 현물이 항상 기준입니다. 현물을 매도하기 때문에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베이시스 갭이 그 금액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가랑 현재가의 뭐 거의 차이라고 그냥 보셔도 사실 무방을 하고요. 그게 한 0.7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도 뭐 약간 정도는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지만, 뭐 금액은 오늘보다는 조금 작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일중 수급 보시면, 일단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초에 조금 매수를 하시다가 다시 매도를 하다가 결국 이제 매수를 하면서 한 800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한 2,800억 순매수, 외국인은 한 3,600억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제 한 2,100억 정도 매수를 하였었고요. 외국인이 한 500억, 한 6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1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67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이 한 200억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한 365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차트 보시면서 조금 코스피랑 이제 S&P 쪽 초단기 추세랑 이제 일봉으로 단기 파동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1998년도 외환위기 때가 새로운 이제 파동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이 저점부터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던 파동이 새로운 1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어트 파동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부분 꺼졌을 때가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부터 지루했던 횡보장이 4파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18년 대형주 중심 상승장이 5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기나긴 1파가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미중무역 분쟁과 코로나로 큰 2파의 조정도 끝이 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상승했던 파동은 이제 큰 3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3파에서 1파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과거의 파동을 매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파동으로 앞으로의 추세를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을 조금 그어보면 이 저점과 저점 부분에서 이제 고점에다 추세선을 올려놓으면 이 추세선에서 거의 다음 부분을 닫고 사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3-1 파동을 조금 일봉으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파동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럼 슈퍼사이클 3파에 1파가 인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 1파를 또 잘게 쪼개보면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해서 3파가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뭐 플랫으로도 할 수 있고 사실 이건 트라이앵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패턴으로 이제 4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5파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2파 저점과 4파 저점을 그어서 이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저희가 채널링이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추세선을 깨진 부근에서 이 추세선을 딱 깨지자마자 주가가 조금 급격하게 하락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도 이 추세선을 다시 돌파하지는 못했었고요. 2월 3일 날 다시 이 추세선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이제 다시 이제 이 추세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돌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가정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가정은 여기가 1파, 2파, 마지막 5파에 대해서 1파, 2파, 3파, 4파, 5파의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이 3266 장중 최고점 수치를 아마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은 저는 일단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코로나 이후로 상승했던 이 1, 2, 3, 4, 5파동이 A, B, C 이 조정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이 조정 기간도 너무 짧고요. 이 상승 기간에 비해서 조정 기간도 짧고 너무 이 조정 폭도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이 낮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가능성이 이제 미달형으로 5파가 일단 진행될 수도 있기는 하고요. 뭐 여기까지는 닿지 못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조금 이 부분은 제가 지우고 설명을 드리면 잠시만요. 네. 미달형으로 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A파, B파, C파가 완성되면서 A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파로 상승을 한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C파가 조금 남아있지 않나라고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조금 그것을 일단 뒷받침해주는 근거로도 이 일목균형표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선들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고요. 일단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다 지우고 보시면은 이 회색깔 선이 약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세피아 색깔, 진한 초록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이 파랑 색깔 전환선은 9일 동안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고요. 이 초록 색깔 기준선은 26일 동안의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최고점과 저점을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위에 있을 때가 호전이라고 부르고요. 전환선과 기준선 방향이 이제 역전이 됐을 때가, 기준선이 더 높아질 때가 이제 역전이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소폭이나마 지금 역전이 되었고요. 이 역전이 된 게 사실상 최근 상승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 조정 파동이었던 4파 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천정 부근에서 일단 역전이 됐다는 점이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거래량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주가가 고점을 친 날 원래 하락 시점에 원래 상승 추세에서는 하락 할 때 거래량이 작은 게 일반적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요. 보시면 이렇게 상승할 때 거래량 보시면 오히려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거래량을 사실 보시면 최근에 이 상승을 할 때 원래 여기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할 때 보시면 거래량이 상승할 때 이렇게 많이 터지는데
최근에 재차 반등했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 뭐 사실 거래량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상승했을 때 거래량은 미미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날들을 봤을 때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더라도 조금 하락 추세는 이제 조금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아마도 내일도 이 26일 동안에 이제 저점과 고점을 더하는 이 기준선이 아마 내일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내일도 이 기준선은 조금 더 상승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마도 뭐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고점하고 최저점이 이제 똑같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전환선에서 멈출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일단 전환선 방향 자체도 일단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충분히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단계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냥 꼭 일목균형표나 뭐 파동을 보지 않더라도 이게 또 패턴상으로 이제 헤드앤숄더라고도 하고요. 보통 3산 3봉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라고도 할 수 있고 왼쪽 산, 뭐 여기 중앙산, 이제 오른쪽 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딱 천정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일단 지금 딱 그 대표적인 패턴대로 일단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언제든 이 26일 후행 스팬도 곧 이제 역전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하시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뭐 일단 매도를 하신다면 이 일봉상 기준선을 하회하면 주가가 그때는 꼭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120분 봉으로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ABC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 계속해서 일단 이 120분봉상에서 이 선행스팬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보이다가 이 선행스팬을 따라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분봉상으로 일단 뭐 기준선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라고는 뭐 확언해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단 추세 자체가 상당히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30분봉으로 보시더라도 30분봉으로는 이미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를 하고 있고요.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9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드디어 이제 주가가 완벽하게 이 선행 스팬, 이 빨간색 영역하고 이 파란색 영역이 선행 스팬인데 이 선행 스팬 하단까지도 이 선행 스팬 영역 안까지도 일단 확실히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추세가 이제는 과거의 이 기나긴 상승 추세를 끝내고 조금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봉상 기준선을 깨시면 조금 매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코스피 일단 빅스 먼저 설명드리면 코스피 안에 있는 내저 변동성 설명드리면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한 4.6%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현재는 뭐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후행 스팬도 역전 이제 호전이 아직까지 역전이네요. 이제 아직까지는 역전입니다. 26일 스팬은 호전이긴 하지만 26일 후행 스팬이 지금 호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주가가 이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이 선행 스팬 상단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전 이 선행 스팬 뭐 바닥을 한번 터치를 하거나 이 부분에서 아마 좀 재차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다만 뭐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일단 기준선은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일단 변동성은 조금 하락 추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사실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 주봉까지도 이제 완벽하게 일단 지금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일단 조금 변동성 지표로는 완화가 되었다고는 사실 일목균형표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변동성 수치가 원래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13이나 14여야 됩니다. 아직까지 27이라는 숫자 자체가 뭐 매우 조금 높은 수치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여전히 뭐 변동성 수치는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주의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조금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S&P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었고요. 2008년도 저점 이후로 이제 2010년 부근까지 새로운 1파가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3회1, 3회3, 3회2, 3회3, 3회4, 3회5, 여기가 이제 3파 고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상승이 5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슈퍼사이클 1파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과거 추세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추세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파랑 4파 이제 저점을 그어서 이 3파 고점에다가 딱 추세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일단 이 주가가 이 추세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한 하락 추세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이 추세선을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완연한 조금 하락 추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봉으로 이 5파를 조금 더 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이 5파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5파인데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여기가 3파라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플랫으로 뭐 플랫이나 뭐 삼각형 둘 다 되는데 이제 4파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5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파 저점하고 4파 저점을 그은 다음에 3파 고점에 올려놓는 채널링을 했을 때는 주가가 사실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 가능성은 조금 낮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보통 이렇게 3파 고점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3파 채널링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고 사실 이 2파랑 4파 저점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최근에 이제 2월 1일 날 저점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과거에는 조금 쐐기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쐐기형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 5파에서 여기가 1파 여기까지가 이제 1파 그 다음에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그럼 3파 여기가 이제 4파고 여기가 이제 정말 마지막 파동인 5파가 올라가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조금 추세선 이 마지막 5파를 조금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 2파의 저점하고 4파의 저점을 또 3파의 고점에다가 올려놓는 이 추세선을 그어보면 지금 사실 거의 닿았다고는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이 추세에 뭐 사실 닿고 나서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확실히 이제 내일부터 제가 하락이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잠시만요. 네. 이렇게 주가가 완벽하게 넘어가고 나서 아니면 닿고 나서 이렇게 재차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추세선을 하회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진짜 조금 하락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조금 짧은 시계열로 이제 120분봉으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이 5파를 또 잘게 쪼개보면 여기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뭐 여기가 3파, 아마 여기가 4파 조정, 여기가 이제 5파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가 아마 5파에서의 3의 1, 3의 2, 여기까지가 3의 3, 3의 4 조정, 그 다음에 아마 5파지 않을까? 1, 2, 3, 4, 5가 뭐 거의 진행된 게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뭐 연장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단 RSI도 70을 넘었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꺾이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뭐 거의 다 진짜 정말 다 오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30분 분봉으로 봐서도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기준선 부근까지 와 있고요. 이 검은 색깔이 50일 이평선인데 이 50일 이평선 부근까지도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행 스팬까지 확실히 깨버리고 나면 그때는 정말 이제 조금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번 코로나 이후로 이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조정이 아마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확실히 지금이 이제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 전환선 하고 이제 기준선을 완전히 이제 깨버리고 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땐 정말 좀 하락 조정이 완벽하게 시작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투자분들이 조금 수익을 거두신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선 기준선을 깨면 그때는 꼭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조금 일부 현금 보유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보통 이제 증시에 그런 사실 얘기가 많죠. 이게 뭐 단타나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보시면 뭐 1년에 뭐 500%를 벌었어. 뭐 제가 3년 동안에 뭐 100만 원에서 70억을 벌었습니다. 막 그런 얘기 사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실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분이 정말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매년 그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거의 10몇 년 전부터 사실 계셨었거든요. 아마 10년 넘게 그렇게 투자를 하셨다면 그분들이 사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아마 되셨을 거예요. 그런 속도로 복리로 아마 증가를 했었으면. 따라서 투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 분명히 큰 수익을 거둘 수는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그냥 이 코로나 때 풋옵션 100만 원만 사놨으면 이때 그냥 국외값 풋옵션은 한 10억 정도 됐었거든요. 100만 원만 샀어도 뭐 10억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과연 뭐 이제 그게 그 사람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일은 될 수 있겠지만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물론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서 뭐 워렌 버핏 같은 선생님도 계시지만 사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도 수익이지만 사실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퍼센트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100만 원에서 뭐 1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럼 퍼센트가 뭐 정말 어마어마한 퍼센트를 벌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00%면 그냥 다 빵원입니다. 제가 뭐 100만 원으로 100억을 벌었든 100조를 벌었든 마이너스 100%면 빵원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수익에서의 복리 효과도 존재하지만 이 손실도 복리 효과가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결국 많이 버는 것보다도 욕심을 내기보다는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사실 저는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조금 구독자분들께서는 일단 만약에 이 기준선을 정말 깨고 나면 그땐 좀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뭐 재차 이 기준선을 상회하면 그때 조금 더 비싸게 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뭐 제가 일단 일봉상 기준선을 말씀드리지만 꼭 일봉상 기준선이 아니더라도 뭐 아니면 120분 봉상에서 뭐 기준선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빨리 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뭐 분봉상 30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개인만의 어떻게 보면 기준을 딱 정해서 그 기준대로 조금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일단 대응하는 것도 이런 하락장에서나 이제 천정에서 대응하시는 때는 조금 필요하신 방법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조금 증시 관련된 다른 이제 외부 지표들 조금 설명드리면 일단 이 달러원 지표죠. 뭐 $1라도 하고 뭐 달러원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건 사실 부르는 사람마다 좀 달라서 뭐 정확하게는 달러원이 더 맞기는 하고요. 달러원을 보시면은 현재 일단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1,000원이 이렇게 뚫렸었는데 1월 4일에는 지금 거의 뭐 오늘은 조금 하락은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 추세고요. 일목괴선으로 보더라도 일단 전환선 기준선부터 상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 스팬도 다 호전이 되었고 이게 주가보다 높은 게 호전이라고 하거든요. 호전이 되었고 이 선행 스팬까지 지금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이 주식으로 생각하면 완벽하게 일단 상승 추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저는 조금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 가능성이 계속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이 WTI 선물을 보더라도 이렇게 좀 차트가 이상하게 나오는 것은 이 선물이 마이너스가 한번 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최근 것만 보시면 뭐 최근에도 작년 한 11월 정도에도 뭐 거의 한 33달러까지 사실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다가 지금은 거의 57.6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다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 추세인 면이 일단 주가에는 계속해서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국고채 10년, 우리나라 국고채 10년을 보더라도 뭐 사실 저점이 이렇게 보시면 뭐 코로나 때는 아니지만 뭐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작년 저점을 보시면 거의 1.2였었는데 지금 1.8까지 조금 큰 폭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도 다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호전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일단 증시에는 계속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미국 국고채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도 한 0.5에서 지금은 1.19까지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계속해서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조금 증시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신용잔고 보여드리면 신용잔고는 조금 증시가 최근에 그래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뭐 사실 거의 횡보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조금 신용잔고는 증가가 되었고요.
20.2조 정도에서 한 20.9조, 거의 21조까지 조금 나름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일단 코스피 신용잔고는 일단 거의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이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락을 할 때가 보면 보통 증시가 정점을 치고 하락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신용잔고가 일단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코스피 밸류에이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란 색깔이 코스피 차트고요. 이 빨간 색깔 선이 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숫자입니다. 높을수록 주식이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낮을수록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식이 코로나 때 많이 하락했을 때 저평가 시그널을 나타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도 오르고 지금 주가도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으로도 사실 이제는 거의 뭐 고평가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약간 밸류 부담은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수치를 이제 주식 할인율에서 이제 이 국고채 10년 금리를 빼는 것을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 일드 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주식하고 채권의 수익률 차이다라고 해서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하고, 일드 갭으로 봤을 때는 조금 주식이 이제 점점 고평가 영역으로 가고 있다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주식 할인율을 국고채 10년으로 이제 나눈 수치가 있습니다. 이 나눈 수치는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하고요. 이제 보통 중앙은행, 이제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현재 과거에 대비해서 금리가 상당히 일단 뭐 최근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페드 모형상으로는 뭐 엄청나게 고평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거의 적정 단계에서 조금 이제 고평가로 아마 조금 살짝 가려고 하는 단계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페드 모형상으로는 사실 뭐 조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지만 뭐 과거 대비해서 사실 금리가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일단 그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면, 사실 개인분들은 2020년부터 뭐 사실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70조 이상, 거의 한 75조 정도는 매수를 거의 하신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조금 누적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기관이 조금 큰 폭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서 현대차 관련해서 이제 애플카 관련한 게 이제 뭐 진행되는 게 없다라고 다시 발표를 하면서 조금 현대차 관련된 주가가 사실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식이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사실 빼놓을 수 없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거의 30% 정도 코스피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과 주가 차트인데요.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항상 삼성전자 주가가 이 기대 수익률이 거의 한 8% 정도를 터치를 하면 조금 하락했던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도 딱 7.9까지 내려갔다가 조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도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하락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도 조금 하락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지만 기준선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기준선하고 전환선 자체도 일단 역전이 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주가도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후행 스팬은 사실 진작 역전이 되었고, 26일 후행 스팬도 이제는 곧 역전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완연한 하락 추세가 시작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상승했던 이 큰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 큰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시작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요. 아마도 이렇게 A, B, C 조정이 아마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보통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으로는 이 4파 저점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뭐 거의 한 74,000원 정도까지는 하락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제가 삼성전자는 파동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일단 조금 더 하락을 하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촬영을 한 다음에 조금 예약해서 올려드렸던 이 유동성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오늘 6시에 일단 제가 예약을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유동성은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지난주는 조금 하락을 했었다가 이제 조금 이 M2-M1 증가율이 상승을 했었다가 일단 좀 저번 주는 다시 하락을 하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일단 저번 주에 조금 상승 추세로 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후행적으로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전히 일단 이 M2-M1 증가율은 완만한 추세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하려고 하면은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 오늘도 이제 오늘 올려드렸죠. 오늘 6시에 올려드린 이제 노란 색깔 썸네일 유동성 분석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은 이 유동성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는 이제 끝이 나고 실적 장세로 가기 직전인 그레이존 단계, 유동성 단계도 아니고 실적 장세도 아닌 이 그레이존 단계에 이제 조금 접어들지 않았나 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금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다른 뭐 WTI나 그런 원달러 환율을 보더라도 이제는 조금 증시가 하락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조금 저희 구독자분들은 딱 기준을 정하셔서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조금 매도를 하시는 기준을 세워놓고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조금 이번 한 주도 성공적인 투자 되시고 이제 곧 구정도 되는데, 물론 뭐 내일도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지만 이제 구정 준비도 잘 하시고 조금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